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전에는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더 힘을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제 시초가 부근, 그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0.9%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종가를 보면 어제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장이 힘을 내면서 2%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LG화학 5.3%의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인터넷 관련주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바이오주는 조금만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장중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잠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다시 주가가 회귀를 하면서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또 첨보까지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 여기도 보면 제약 바이오주죠. 코스닥도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약세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24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지난 6월 28일 이때 이후로 줄곧 2300포인트에서 맴돌았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2400포인트를 돌파했고,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변화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어제 나갔던 물량의 대부분이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로 잡혔고, 그래도 기관의 순매도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거의 오늘 변화가 없었네요. 그리고 오늘 가장 강했었던 LG화학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수한 실적 발표를 했었던 현대차, 오늘은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오늘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소 아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7월 초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른 선제적인 매수세, 그런 기대감들이 이미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KT,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반도체와 LG그룹주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기관의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었었죠.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나스닥이 어제 1.6%의 상승이 나왔고, 정말 모처럼 21선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 3월 말이었었죠. 이때 처음으로 21선을 돌파했었고 거의 4개월 만에 21선을 돌파했네요. 자, 그런데 반면에 물론 S&P 500도 상승이 나왔지만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은 강도가 떨어졌다 볼 수 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했고, 반면에 S&P 500하고 다우지수 완전히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은 걸쳐있는 정도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무려 반도체 지수가 2.5%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강세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기술주의 상승까지 나와서 어제 다시 한번 나스닥이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국내 증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고 대만은 0.8%, 그리고 상해 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어제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의 강세가 나왔던 주된 이유, 첫 번째로 생각보다 괜찮았던 기업들의 실적, 그게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는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생각보다 가입자 수가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간외하고 어제 정규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었고, 또 그리고 나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확실히 매출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가격을 높임으로써 그 가격을 전가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업들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어제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반도체 육성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고 이게 미국 반도체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반도체 육성 법안 이런 이슈도 같이 떠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도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육성 법안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을 다져나간다. 그게 주된 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지원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25%의 세금 공제를 한다는 것이 주된 지원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로 옴에 따라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삼성전자도 투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만 반대적인 시각을 본다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따져봤을 때는 국내보다 몇 조 이상의 세이브가 가능하다.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삼성전자의 한 분기 절반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과 맞먹는 세액 공제 혜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 수혜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온다면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빗대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도 1,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LG화학 오늘 5%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121선 장기 이평선이었죠. 작년 10월달부터 돌파하는 듯 했으나 이렇게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5%의 장대 양봉과 함께 강하게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고 그동안 저항선이 되었었던 121선도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며칠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돌파하고 또 다시 수렴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그동안 저항 역할을 했었던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런 점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고 또 단순히 LG화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에게도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보면 자, 이 종목은 조금 아슬아슬한 위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항선이 되었었던 121선하고 또 61선 그 두 개의 장기 이평선이 맞닿아 있는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LG화학처럼 강하게 돌파하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만큼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LG화학이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도 보면 영업이익이 준수하게 나왔었고 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2, 3개월째 6, 700달러 정도 이 정도 박스권 하단을 만들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점들을 봤을 때 혹시나 여기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2차전지 관련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필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대형주가 이끌어야지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내에 있는 많은 소재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특징적인 것이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하고 치료제 관련주 그야말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휴마시스도 지금 6%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수젠텍이 마이너스 8%, 랩지노믹스가 마이너스 7%, 그리고 치료제 쪽은 신풍제약이 9%,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급락은 제 생각에는 일동제약이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동제약의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승인이 보류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때문에 점 하한가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투심이 악화되어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게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승인 보류기 때문에 완전히 비승인되었다 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게 오늘 일동제약이 중심이 되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쪽에 약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만큼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재료와 함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치료제, 진단키트 이쪽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주들 그리고 제지 관련주 또 메타버스까지 오늘은 수급이 백신 치료제 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메가MD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또 YBM 내지 19%, 애니 능률이 10% 이렇게 다들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2020년을 떠올려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났었고 처음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그 뒤를 이어서 택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지 관련주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환이 지금 다시 도는 것 같고요. 백신과 치료제가 조금은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 수급들이 다른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대안주들 이쪽으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2020년과 2021년 그때 가장 수혜를 봤었던 종목이 바로 인터넷 관련주였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보면 한 달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700달러에서 그 하단 박스권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바닥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고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다 라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다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져본다면 아직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세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남은 일정들을 보면 26일과 27일 FMC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죠. 7월달은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들을 시장이 잘 견뎌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 있을 FMCA 여기서 조금은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코멘트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